오늘은 속칭 미디어 커머스라고 불리는 업체 한 가지의 예를 놓고 여기에 얽힌 세 가지의 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색 요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하면서 잡지사들이 페이스북에 허위의 팬들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도 썼었고 꽤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체불명의 호주 출신의 사업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자꾸 마케팅판 사막여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는 이런 광고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디어 커머스라는 친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썼었고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사 의료기기, 유사 건강기능식품. 이 둘 다 인증을 받아야지 그 말들을 쓸 수 있고요. 인증을 받고 나면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뜨내기성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만한 문구를 적극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샀는데 분명히 웹사이트에는 최고 수준의 안심 스테이크 맛이라고 써놓고 사보니 잡고기인 겁니다. 업체에서는 내가 안심 스테이크라고 했니? 안심 스테이크 맛이라고 했지. 이런 장난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뭐 이런 걸 샀다고 하는데 가정용 의료기기라는 얘기 없습니다. 뭐 여기 노벨상 얘기도 있고 특허 얘기 있는데 결정적으로 미세전류가 몸에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제품이 제공하는 미세전류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성분이 좋은 거와 이 제품이 뭐 약이든 의료기기든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초콜릿들이 초콜릿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있고 초코맛이라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초콜릿의 함량과 성분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거슬렸던 건 바로 이겁니다. 뭐 언론사에서 주로 하죠. 뭐 브랜드 대상 뭐 이런 것들 합니다. 돈을 주고 산다 뭐 어쩌고저쩌고 욕들은 하지만 어쨌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무조건 돈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낸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쪽도 뭐 수상도 하고 연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진 않겠죠. 일종의 수익 사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공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상했던 게 보통 이런 상을 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워드와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업체들이 이미 저 상을 2020년 거로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주는가를 봤더니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최근에 코퍼레이션자가 붙은 회사들은 미디어 커머스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9년 설립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클릭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thebold.co.kr이 있네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가 있습니다. 어워드를 주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블로그라고 하네요. 들어가 봤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가 있습니다. 어워드를 주는 회사에 퍼포먼스 마케터가 왜 필요할까요? 이 회사의 채용 정보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터와 커머스 MD가 있습니다. 볼드 코퍼레이션은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찾다가 또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런 어워드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니 같은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회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인들이 어워드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혹은 본인들과 관련된 회사에 어워드를 주고 그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캐캐묵은 문제이긴 한데요. 바이럴입니다. 처음에 봤던 이 제품을 검색해보면 소수의 후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기들의 아이디가 이상합니다. 아이디를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아이디는 아닌 것이죠. 이 아이디들 몇 개의 컨텐츠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색깔로 된 것이 같은 광고주를 다룬 글입니다. 제가 3개 블로그만 했지만 더 많이 했다면 더 많은 공통점들이 나왔겠죠. 바이럴 업체에서 여러 개의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뿌립니다. 제가 간략하고 짧게 이 3가지의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이것들이 납득이 가세요? 이런 식의 마케팅이 이래도 괜찮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디지털이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다지 성숙되지 못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대접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인력들은 오프라인 마케팅 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구한말 같다고. 반상제도가 없어지고 돈을 많이 버는 예전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의 품격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지금 디지털 업계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제 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좋은 학생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처음부터 꿈꾸고 이 업계로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부터 마케터의 소양을 갖춘 친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선배들은 이 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망가진 플랫폼과 채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참담하고 이런 줄도 모르고 돈을 주고 자기네가 홍보된다고 믿고 있는 광고주들이 불쌍하고 이럴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해달라고 하는 광고주들은 너무 야속하고 자기의 허벅지 살을 잘라 먹으면서 위장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업계의 속칭 마케터라는 이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마케팅을 하건 간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 같은 애들 많이 만나봤어. 너도 그 중에 하나일 거잖아. 검색요정이었습니다.